대한민국 데이터 정책과 데이터 경제의 심장이 되기 위한 그 첫걸음을 내딛는 날입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새로운 생명줄입니다. 데이터는 혁신 성장을 주도하고 산업을 형성하며 사회를 초대합니다. 저희 네이버는 독자적으로 연구 개발한 AI 기술을 통해 공공 데이터 포털의 공공 데이터와 민간 데이터를 결합해서 병원과 약국을 찾고 다양한 공공 데이터를 통해 본인에게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여러 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었고 1987년 국가전산망 시작은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 이번 데이터 통합 정사 기술을 기념 데이터 통합 혁신센터를 출범 데이터 분석으로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과학적 흔적을 실현하겠습니다. 데이터로 많은 가치를 창출한다. 데이터로 디지털 대표력을 선도한다는 광범위한 행정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1990년대 말 그리고 사실 오늘 참석을 못하셨지만 강대식 위원님도 꼭 참석하시려고 했는데 그래서 영상으로 전달해 주실 거고요. 국가 데이터 전략의 총괄 지원기관으로서 한국의 데이터 경쟁력을 이끄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최고의 데이터 싱크탱크라고 자부합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다시피 바야흐로 세계는 산업혁명을 뛰어넘는 거대한 디지털 대변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부 혁신도시의 교육, 문화, 그리고 의료시설을 어떻게 지원을 해서 중요한 것인지 새삼 알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혁신도시가 전국에서 성공한 사례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혁신도시를 만들면 그 도시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이나 직원들이 가족들이 같이 내려와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혁신도시들은 그런 걸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통합신공항법이 이제 발효가 됐습니다. 급무사를 타게 될 겁니다. 통합신공항은 인천공항을 유사시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공항으로 만들 겁니다. 30분만 공격당하면 초토화됩니다. 하늘길이 막혀버립니다. 그런 공항으로 만들 겁니다. 물류가 분산되지 않고 그리고 산업이 재배치되지 않고는 수도권 집중 현상도 막을 수가 없고 예일도 갈 수 있고 옥스퍼드 캠브리지도 갈 수 만들 준비를 하는 것이 공항 건설한다고 했지만 여기에 달려들 민간업자가 공항으로 지금 격상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학교로 치지도 않았던 서울에 있는 대학보다도 성적이 더 나쁘더라고. 그건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대 도시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첫 출발을 데이터 통합 혁신센터 비전 선포에 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실 지능정보 사회진흥원 이름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우리나라 디지털 대전환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기관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한국지능정보사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이런 행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 수용해서 그런 혁신을 이끌어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민에게는 총 개인화되어 있는 네,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대식 국회의원님과 크리스찬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대구경북적 디지털 혁신 생태계를 공동으로 육성하기 위한 업무 디지털 플랫폼 정부 연합 보진위원장님, 행안부, 과기부, 기재부 등의 주요 네 분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IT 강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감히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이준기 위원장님, 국장님이 잠깐 언급을 해주셨죠. 오늘 고등비 참석은 못하셨습니다만 개소식 그 축하의 마음을 담아 영상을 보내주신 분들 바로 옆에 있는 직원에게 협약서를 전달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 교화대의 도와드리도록 같이 확인해 주시고요. 기념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앞쪽 바라봐 주시고요. 하시면 협약서 잠깐 내려두시고 악수하는 포즈로 기념 촬영 이어가겠습니다. 촬영하고 있습니다. 중앙 카메라 봐주시고요. 네, 촬영 쳐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누르고 나서는 뒤쪽 화면을 함께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둘, 셋! 네, 꼭 눌러주십시오. 먼저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주간 바라봐 주십시오. 네, 촬영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 셋! 네, 네, 주간 바라보시고 촬영하겠습니다. 앞쪽 보십시오. 네, 촬영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향후 대한민국 데이터 정책과 데이터 경제의 심장으로 발돋움할 데이터 통합 혁신센터의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후 2020년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데이터 통합 지원센터로 지정되었습니다. 발원, 발화 데이터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검색하면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 클릭하면 데이터의 개요뿐만 아니라 이 개별 데이터를 클릭하게 되면 이 데이터에 대한 정보도 한눈에 확인을 해서 사용자는 바로 그렇죠. 얘는 이제 전부 이제 가명 정보는 개인정보 침해 없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어 우리나라가 데이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활용 가치가 높은 데이터 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업, 정부, 지자체 등 다양한 많은 기업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 NIA가 안녕하십니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 황종성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NIA 데이터 통합 혁신센터 비전 선포 및 개소식에 참석해 주신 대구광역시 홍준표 시장님,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님,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이준기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엄열국장님, 행정안전부 이용석 국장님, 기획재정부의 민경식 과장님을 비롯한 내외 기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참석을 못하셨지만 강대식 의원님도 꼭 참석하시려고 했는데 그래서 영상으로 인사말을 주실 거고요. 또 홍석준 위원님은 일정이 늦으신데 4시에 별도로 저희 의원을 찾아와서 오늘 저희들의 이 개소식을 축하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저희 NIA는 공공과 민간을 모두 아우르는 국가 데이터 전략의 총괄 지원 기관으로서 한국의 데이터 경쟁력을 이끄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최고의 데이터 싱크탱크라고 자부합니다. NIA는 한국 데이터 발전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해왔습니다. 1987년 NIA의 설립은
행정정산망 사업을 통해 주민정보를 비롯한 광범위한 행정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1990년대 말 IMF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 지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제안하여 성공시킨 바 있습니다. 2010년 이후에는 공공 데이터 개방과 빅데이터 분석, 2020년대에는 민관 협력 기반의 혁신적인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과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현재 NIA는 대한민국의 데이터 전략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2013년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공공데이터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었을 뿐 아니라 2020년에는 지능정보화기본법에서 국가 차원의 데이터 유통 활용을 지원하는 데이터 통합지원센터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민간과 정부, 공공을 모두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데이터 활용 지원을 NIA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소하는 NIA 데이터 통합 혁신센터는 국가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를 지원하는 NIA의 다양한 역할과 자원을 한데 모아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다시피 바야흐로 세계는 산업혁명을 뛰어넘는 거대한 디지털 대변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큰 것이 작은 것을 이기는 시대였다면 앞으로는 똑똑한 것이 큰 것을 이기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대한 정부를 상대로 따질 것은 따지고 요구할 것은 제대로 요구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도 데이터와 AI의 힘을 빌려 대기업, 글로벌 기업을 뛰어넘는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도 수도권을 능가하는 지역 혁신과 미래 산업의 산실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고진 위원장님이 참석해 주셨지만 지난 14일 대통령을 모시고 디지털 플랫폼 정보 실현계획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인공지능 기반의 플랫폼 위에서 국민과 정부가 자유롭게 데이터를 활용하고 혁신을 창출하는 대한민국 디지털 대전환의 미래가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NIA 데이터 통합혁신센터는 지금까지 해오던 역할을 넘어서 모든 국민, 모든 지역, 모든 기업이 데이터의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정책과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초거대 AI를 세계에서 가장 앞서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인공지능 기술의 확대에 따른 사회윤리적 가치를 정립하고 개인정보 침해 없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겠습니다. 아울러 NIA가 대구에 있는 만큼 대구광역시와 홍준표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데이터 허브 도시 구현에서도 저희 NIA가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역할들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 디지털 대전환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나라를 데이터 강국으로 이끄는 핵심 조직으로 NIA 데이터 통합혁신센터가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원장님 말을 들어보니까 데이터 산업이 얼마나 미래 산업으로 중요한 것인지 새삼 알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혁신도시를 전국에 다 만들고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을 하자고 사실 지금까지 외치고 있지만 혁신도시가 전국에서 성공한 사례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혁신도시를 만들면 그 도시의 문화, 의료, 교육 그런 자족시설을 갖추어서 수도권에 못지않는 그런 생활환경이 되어야지
근무하는 연구원들이나 직원들이 가족들이 같이 내려와서 살 수가 있는데 대부분 혁신 도시들은 그런 걸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관만 내려보냈지 기관에 따른 그런 교육, 문화, 의료, 생활 환경을 과연 지방에서 만들어 주었느냐, 그거 한번 지금부터라도 반성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모든 가족들이 내려가서 수도권에 못지않는 교육, 문화, 의료 이런 환경이 갖춰진다면 아마 국가 균형 발전을 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구 혁신도시의 교육, 문화 그리고 의료시설을 어떻게 지원을 해서 직원들과 가족들이 함께 수도권 못지않는 그런 생활을 누릴 수 있는지 전면적으로 앞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다행히 통합신공항법이 이제 발효가 되었습니다. 국가가 보증하는 공항으로 만들기 때문에 앞으로 급무사를 타게 될 겁니다. 통합신공항은 인천공항을 유사시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공항으로 만들 겁니다. 얼마 전에 인천공항에 무인기 드론이 하나 뜨니까 48분간 이착륙이 금지됐습니다. 유사시에 인천공항은 북의 장사정포 거리 내에 있기 때문에 30분만 공격당하면 초토화됩니다. 하늘길이 막혀버립니다. 대한민국의 여객 물류의 98.2%가 인천공항을 통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첨단 산업들은 수도권에 몰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물류 여객 기능을 중남부권 통합신공항을 통해서 해소를 하려고 합니다. 2030년도에 개항이 되게 되면 대구에서 직접 유럽을 가고 대구에서 미주를 가고 대구에서 남미도 갈 수 있는 그런 중장거리 노선을 확보를 할 겁니다. 수도권의 물류 여객 시설에 작게는 25%, 많게는 40%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공항으로 만들 겁니다. 물류가 분산되지 않고 그리고 산업이 재배치되지 않고는 수도권 집중 현상도 막을 수가 없고 유사시에 대한민국 하늘길을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신공항, 통합신공항 근처에 첨단 산업들이 몰려올 수 있게 하고 그 첨단 산업의 공항공단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첨단 기능들을 다 동원을 할 겁니다. 내려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육, 문화, 의료,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을 할 겁니다. 명실상부하게 대구 경북의 거대 경제권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 만들어 나가는데 중심적인 기능을 해야 하는 것이 오늘 들어보니까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데이터 산업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섬유로 일어선 대구가 섬유가 쇠퇴하면서 쇠락하기 시작한 게 30년입니다. 그 30년 암울한 터널을 넘어서서 이제 첨단 산업 도시로 산업 재배치를 할 겁니다. 그런 기반이 마련되면 대구 경북의 수도권에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25% 이상의 경제권을 가지는 거대 대구 경북 경제권을 만들게 되면 자연적으로 국토 균형 발전이 되는 겁니다. 수도권에 안 가도 대구 경북에서 교육받아가지고 MIT도 갈 수 있고 하버드도 갈 수 있고 예일도 갈 수 있고 옥스퍼드 캠브리지도 갈 수 있다면 뭐 하려고 그 서울에 복잡거리는 데 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환경을 다 만들 준비를 하는 것이 지금 TK 신공항의 출발입니다. 기부대 양녀로 공항 건설한다고 했지만은 여기에 달려들 민간업자가 없습니다. 14~15조 되는 거대 공사를 그것도 공사하면 바로 돈 주는 게 아니고 공사 다 마치고 200만 평 이상의 동구의 공항 부지를 넘겨받아가지고 새롭게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금융 이익 문제, 금융 문제 그걸 해결할 개인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신공항 특별법을 만든 겁니다. 국가가 담보하고 이행 담보하는 그런 공항으로 지금 격상이 됐어요. 국가가 대구시가 공항 건설을 하다가 돈이 모자라면 국가가 나머지 돈 다 대준다. 막 그게 특별법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를 믿고 공항 건설에 참여해라. 그래서 SPC 구성이 아주 용이해졌다. 그리고 모든 행정 절차 중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라든지 각종 인허가라든지 이것을 전부 면제하고 의제를 시켜놨습니다. 복잡하게 인허가 받을 필요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공항 설립하는 게 훨씬 수월해졌다. 편해졌다. 민간 기업에서 SPC 구성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그 공항을 통해서 산업 재배치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또 시도지사한테 그린벨트 해제권이 생겼어요. 내가 요청을 좀 했습니다. 33만 평까지는 자유롭게 그린벨트 해제권이 생겼어요. 그 구역마다. 그렇게 되면 용인이나 수도권의 평당 1,000만 원, 2천만 원 되는 땅에 반대쪽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죠.
물류 수송의 기능, 여객 수송의 기능도 다 확보가 되고, 거기다가 땅값도 수도권의 100분의 1로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력은 경북대학을 중심으로 첨단 산업 인력이 대구에 넘쳐납니다. 삼성 반도체의 현재를 있게 한 중심 인재들은 경북대학교 출신들입니다. 모든 중심 인물은 삼성 반도체 오늘에 있기까지 경북대학교 출신들이 삼성 반도체의 오늘을 이룬 겁니다. 그만큼 대구 경북의 첨단 산업에 종사할 그런 인재들도 넘쳐납니다. 모든 조건이 여기가 완비가 됐어요. 그래서 통합신공항이 출범하면서 모든 대구에 쇠락했던 산업들을 재배치를 하는 중입니다. 오늘 원장님이 말하시는 데이터 산업, 그 다음에 블록체인, 그 다음에 인공지능, ABB, 이 모든 것을 지금 수성구하고 동구 중심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한번, 원래 대구는 조선시대, 일제시대까지 한반도의 3대 도시였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서울, 평양, 대구였어요. 한반도 전체의 3대 도시가 서울, 평양, 대구였다. 그런 도시가 지금은 GRDP가 전국에서 꼴찌가 됐어요. 30년 전. 17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17개 자치단체 중에서 GRDP 꼴찌입니다. 울산의 시민소득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의 첫 출발이 신공항이다. 신공항을 중심으로 모든 첨단 산업을 일으키고 또 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데이터 산업의 중심이, 한국 데이터 산업의 중심이 대구가 될 수도 있겠다. 대구에 사는 젊은이들이 서울 안 가도 좋은 직장 가지고 하이 퀄리티의 그런 문화 환경, 교육 환경, 의료 환경 다 누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료 환경은 경북대학 의과대학을 독려를 하고 있는데 안 되면 삼성의료원 분원을 대구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매일 아침 여러분들이 SRT 타고 올라가서 내려보면 그 버스 정류소에 뭐가 있느냐? 전국에서 모여드는 환자들이 거의 줄을 서 있어요. 삼성의료원 그 셔틀버스가 하루 종일 돌고 있어요. 그런 환경 가지고는 지방 균형 발전 안 되고 국가 균형 발전 안 됩니다. 아프면 내 지역에서 최고의 의료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고 지방에서 가서 살아도 좋다. 그게 제대로 된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행사 와서 내 말이 좀 길었습니다. 내 말을 참 짧게 합니다. 그런데 내 고향에 젊은이들이 고향을 떠나고 대구를
고담시티라고 배트맨에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그런 식으로 비아냥되는 것을 내가 15년 전에 경북대학 특강 가서 학생들한테 들었어요. 저희들이 대학 들어갈 당시에는 경북대학의 수준이 서울대학 다음으로 고대 연대 수준이 됐어요. 그때는. 서울대학 못 가면 고대 연대는 안 갔어요. 경북대학으로 갔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입학 시즌에 내가 보니까 옛날에는 학교로 치지도 않았던 서울에 있는 대학보다도 성적이 더 나쁘더라고, 경북대학. 그만큼 지방이 쇠락하고 지방에 있는 인재들이 다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그건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이 다시 한번 힘을 합쳐서 한반도의 3대 도시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첫 출발을 통합신공항에서 한 겁니다. 오늘 원장님이 불러줘서 내가 와서 오랜만에 좀 길게 잔소리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역시 다르시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오늘 저희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열렬하게 맞아주는 것처럼 날씨도 더운데 대구가 정말 열정적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오늘 뭐 많은 분들을 못 뵌 것 같고요.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위원장 고진입니다. 데이터 통합 혁신센터 비전 선포 및 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까 황정석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거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하려는 일의 대부분을 여기서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능정보 사회진흥원 이름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우리나라 디지털 대전환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기관이고요. 또 지난 36년 동안 우리나라의 정보화를 앞에서 이끌어온 그런 기관입니다. 국가 데이터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서 오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데이터 통합혁신센터 개소식을 하게 되고 또 비전을 선포해 주셔서 정말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시간을 내서 직접 참석해 주신 대구광역시 홍준표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또 멀리 서울에서 와주신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이준기 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이런 행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자고나면 다를 정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경제산업은 물론 국민 일상까지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고요. 심지어는 저희 아버지께서도 잘 아시더라고요. 그 대통령 보고대회가 지난 금요일에 있었는데 수요일쯤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내가 발표하는 것 중에 초거대 AI가 들어가니? 그래서 네,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 초거대 AI의 챗GPT라는 게 T자가 트랜스포머인데 그 트랜스포머가 터미네이터가 안 되게 잘해라. 농담을 하나 알려주셔서 농담이 아니라 아마 아버지께서 진심이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통령 보고대회에서 제가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용어로 그 말을 써먹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같이 뭐 공감해 주셨고요. 잘 웃어 주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해서 준비할까, 또 혁신해 나갈까, 그 정부의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까 하는 해답이 지금 디지털 플랫폼 정부입니다.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아이디어는 제가 낸 것도 아니고요. 어느 대학의 모 교수님이 낸 것도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직접 내셨습니다. 그때 후보자 시절이었죠. 그 다음에 아마 1월 중순쯤부터 제가 그 내용을 채우느라 고생을 했지만 일단 원한 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맞으시고, 그래서 아직도 대통령께서는 본인의 철학을 항상 얘기하십니다. 그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15분 정도 항상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목표는 인공지능, 데이터를 정부가 활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부가 그럴 역량이 있느냐? 정부에 없는 역량은 민간의 혁신 역량을 최대한 수용해서 그런 혁신을 이끌어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민에게는 초개인화되어 있는 맞춤 서비스를 해주고, 기업에게는 새로운 도약과 성장의 공간을 마련해주고, 정부는 모든 부처가 원팀으로 함께 똑똑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정부로 만드는 것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는 부처 간의 칸막이를 허물어서 하나의 팀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공유하고 융합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초거대 AI 등 민간의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이용해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가치를 창출해야겠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구현의 핵심 요소인 인공지능 데이터와 관련해서 국가 차원의 정책을 지원하고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는 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데이터 혁신센터 개소는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 실현 계획을 마련하는데 우리 지능정보사회 진흥원이 전사적으로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국지능정보사회 진흥원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 성공을 위해서, 더 나아가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 제안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개소를 축하드리면서 지능정보사회 진흥원 화이팅! 예, 안녕하십니까. 공공데이터 전략위원장 이중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앞에서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정말로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데이터 통합혁신센터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 자리를 빛내주시게 나오신 우리 대구광역시 홍준표 사장님, 시장님, 그다음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님, 그다음에 행안부, 과기부, 기재부 등의 주요 네 분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이제 학계에 있으니까 우리 정보사회진흥원이라 이름보다는 전산원이라는 이름이 더 편한데요. 지금 이제 니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산원이었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IT 강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감히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기관 전산망이라든지 초고대 인터넷망이라든지,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행정정보 시스템 통합, 그래서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편한 행정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니아가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니아에서 데이터 통합 혁신 센터를 이제 개소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를 맡고 있는데, 이게 10년 전에 저희가 공공데이터 전략법이라는 게 만들어져가지고 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데이터 개방을 통해 가지고 국가 경제를 이끌고 또 이걸 통해서 사회 문제를 푸는데 여러 협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니아의 데이터 센터 개소를 마쳐서 우리도 적극 지원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앞으로 국가 경제, 그다음에 또 사회 문제 해결에 같이 다 힘쓸 것을 다 다짐하면서 저는 인사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